우리 개헌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제 홍준표 후보와 토론을 하면서 개헌, 3년 임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3년 임기 단축, 이거 얄팍하게 국민을 속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걸 보면서 이분은 개헌에 대한 취지, 한동훈 후보의 이 진정성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5년을 대통령을 다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1차 토론을 보고 그냥 페북에 딱 5글자를 썼거든요. 모르고 썼다. 그냥 5글자 딱 썼는데 네. 사실 2차 토론 때 이제 제가 페북에 쓰려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그거를 쓰려고 했어요. 토론 그만하고 싶다. 그거를 쓰려고 그랬어요. 토론 그만하고 싶다. 네네. 그걸 쓰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서 이게 네.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서 평생의 꿈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번 출마했고 자신의 평생의 꿈이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네. 대통령이 정말 평생의 꿈이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한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가 뭔가 닿지 않는 듯한 그런 회한 같은 게 느껴져서 그냥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2차 토론 끝나고 나서는 그냥 네. 홍준표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냥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에 대한 화답을 하시듯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네.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다 하면서 거의 내려놓는 듯한 네. 발언을 또 하시던데 아마 본인도 어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재명과 상대해서 누가 더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본인도 어제 느끼셨을 것 같고 평생의 꿈이었으니까 5년 하고 싶으시겠죠. 3년은 아쉽다 네. 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책임 정치잖아요. 우리 정당 정치라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우리 보수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 뭔가 사태가 생기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껏은 아직까지도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가 보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은 네. 인적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우리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네. 그때 당시에 총리나 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누군가는 그 사람이 잘못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탄핵이라는 전국에 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라에 탄핵을 가져오고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잘못된 정치 체제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그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5년이 아니라 3년만 하고 나겠다는 이런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지만 국민들 그래도 저 당은 믿을만하고 어떤 사태가 있으면 책임지는구나. 네. 좋다.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저기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해서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한동훈 후보가 가진 저 사고에 따라와야지만 네. 국민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 사실 공공의 이익보다 앞서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우리 후보들 보면은 네. 소탐 대실이냐 견리사이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지 없어 보이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본인이 하기 싫은데 거긴 한다고 하니까 그걸 깎아내리고 싶어 한다? 저는 그거 이상도 이하로도 안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자기 헌신이라고 봐요. 그럼요. 네. 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내려놓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다한 그 대한민국의 진짜 100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겠다라는 후보냐. 네.
아니면 그 시대적 과업조차도 폄훼하면서 나는 5년을 다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욕심으로 비춰줄 수 있을 만한 입장을 낸 후보냐. 네. 저는 그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돼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선 나오면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4년 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진짜 다 모든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본인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5년을 다 채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욕심에 가득 찬 이재명 전 대표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대통령 5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헌신적인 모습,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되어야지 네. 저희가 이재명을 막고 민주당 일당 독재를 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극명해졌어요. 이거 확실하게 이재명 잡을 수 있는 칼은 한동훈 후보밖에 없구나. 예, 저는 진짜 확실해졌고 요 얘기 좀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장 뒷목을 잡았던 거는 제가 진짜 보다가요. 너무 거기서는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엄을 막은 게 민주당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때문에 계엄이 났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미친 거지. 어떻게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대선 후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같이 보셨죠? 말을 못 이어가지고. 뭐냐면 네. 네. 10시 20 한 3분경에 계엄이 선포가 됐죠. 네. 그리고 계엄 해제는 그 다음 날 이튿날 오전 1시경에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 한 2시간 동안 있는 시간 동안 홍 후보님 말씀 맞아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150석이라고 하는 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18명의 의원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12시 한 40분, 50분 이때 들어옵니다. 어디 숲에 숨어 있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숲에 숨어 있다가 계엄 해제 의사 일정이 다 확정이 되고 나서 국회의장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 절차가 다 완비가 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190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물론 네. 국민의힘에 18명이 없어도 통과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150명이라는 그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을 때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아, 당연하죠. 한 몫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들어온 거예요, 사실.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네. 저는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역사에 남을 건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네. 2시간짜리 해프닝이니 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에 남을 건데 정말 자신들이 이제 비겁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기 이거는 포장.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변호사 생활을 제가 하다 보면 많이 드러나거든요. 네. 자신이 떳떳하지 않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시 현장에서 제일 먼저 그 계엄에 대해서 위헌위법을 선언한 것은 한동훈 후보였고 한동훈 후보는 자신이 잡혀갈까 싶어서 네. 녹화를 미리 떠놓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네. 딱 이 TV에 한 줄로 들어갈 메시지로 짤막하고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죠.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든 게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현장에서 있을 때 그 국회에 들어갔을 때 위로 헬기가 이렇게 오는데 헬기가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저쪽에 그 국회 운동장으로 헬기가 착륙하는데 세대가 한 대, 두 대, 세 대 내려오는데 그때는 진짜 좀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그때 그 현장에 들어왔던 의원 중에 우리 당 의원 중에 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빨리빨리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해서 갔던 의원이 누군지 네. 의원님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느지막하게 산책하듯이
국회 사이드 구석으로 갔던 의원이 누군지 저는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해요. 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국회에 올라갔을 때, 로텐더홀에 올라갔을 때 1층으로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 밑에 소화기가 터졌을 때 네. 연기가 올라오는데 2층에서 단말마 쪽으로 연막탄이 터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때 그 긴박함, 야. 정확하게 제가 다 이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뭐랄까 그 너무너무 비겁한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함께 이재명과 맞서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별로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여 네. 자기들이 왔다가 숨거나 돌아가거나 도망가거나 당사 3층에만 머물거나 했던 사람들이 네. 고작 2시간짜리 해프닝이니 민주당이 다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느니 네. 한동훈의 쇼맨십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걸 네. 글쎄요. 그 순간에 참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러웠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러웠던 거다? 자기 지금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자리에 섰었다면 네.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 일을 못하고 그때는 반간했지만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했던 게 옳았던 거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탄핵의 강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홍준표 후보는 건너가고 있는 중이고 김문수 후보는 건너려고 지금 배를 준비하고 있는 네네. 중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두 분 다 탄핵 강을 건너올 수밖에 없는 아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건 너무 찌질하고 짜친다. 그러니까 인정도 못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못 해주고 그거 깎아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할 때 커뮤니티에 쫙 올라간 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네 말이 맞으면 우리 내란당 맞네? 미쳤냐? 이런 글이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 내란당이네. 국민의힘 해체해도 뭐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네. 이런 글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정신 나간 당원인가? 그렇죠. 홍준표 후보 정도 되면은 네. 내가 못했지만은 참 잘했다. 그럼.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 고맙다 뭐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야지만 선배 정치인으로서 맞죠. 네, 네. 그쯤 되면은 CBDC 몰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준표 후보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계엄 선포를 당 대표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맞아, 그래놓고 그 얘기 계엄을 했어. 막았다 그런 게 뭔 자랑이냐?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동훈 후보께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알았냐?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모르셨거든요. 그러네. 나중에 비화로 드러난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엄 선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시에 계엄 선포가 나오고 나서 해제한 다음에 한 2, 3일 내 동안은 저희 당에서 어떠한 뭐 의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 나온 게 뭐냐? 네. 대통령이 얼마나 고뇌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우리가 대통령의 마음을 몰라준 게 잘못이다. 그리고 당대표가 계엄 사태에, 계엄 선포의 주범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빗발칩니다. 네네. 저는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 우리 같은 당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어찌되었든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시는 것을 뭐 헌법상에 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네. 주장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여당에 최소한의 언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당의 어떠한 말씀도 없이 계엄 선포한 것을 두고서 여당 대표를 비난한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누가 당정 관계를 먼저 해친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당을 무시한 행태를 보여준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좀 따져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12월 4일에 우리 당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모여서 국회 앞 계단에 모두 모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규탄 대회를 할 예정이었어요. 4일 날. 아, 그랬구나. 4일 날. 네. 그래서 4일 날 발언 순서나 이런 것들을 3일 날 정하고 있었고 네. 당시에 발언을 할 사람들 중에서는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도 발언할 사람에 들어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도 발언할 사람에 들어가 있었고 아, 그랬구나.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발언할 사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10시가 되기 전에 저랑 김혜란 대변인도 그날 왜냐면 원외당협위원장들도 다 오는 거였기 때문에 12월 네. 4일에 네. 저랑 김혜란 대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 대회 하면서 다들 발언을 하는데 내일 우리 한 후보님이 이제 대표님이었죠 그때 우리 대표님이 아주 멋있게 해야 된다. 네. 강하게 멋있게 해야 된다. 오. 그러면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날 그 당직자들도 전부 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그게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아는 사람이 누구라도 한 명이 있었다면 12월 4일 날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겠죠. 일정을 안 맞아요. 잡았어요.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다 모이는 행사였기 그러네. 때문에 진짜 큰 행사였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네. 그 국회 앞 계단 진짜 크고 넓거든요. 네. 거기를 꽉 채울 예정이었어요. 우리가.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거 그 포인트다. 전날 밤에 네. 계엄이 터진 거니까 당내에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가 당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네. 당 대표, 원내 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음. 이 당 사역의 일정은 명일날 일정은 공개를 합니다. 음. 근데 그 네 분이 다 그때 12월 4일날 14시에 그 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다른 뭐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분들과 전날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내일 보자. 근데 내일 우리가 야외에서 하니까 추우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맞아요. 입고 와야 된다. 그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실제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계엄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의 당 사역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당정 관계에 죄를 뿌렸느냐 이게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 정도 되는 진짜 신한국당 시절부터 국민의힘까지 온 이 네. 보수 정당의 적통이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를 먼저 전 짚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함에 있어서 네. 당의 언질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까지도 안 했다. 이건 대통령이 잘못했다. 다만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함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 형성을 한 다음에 비판을 하는 거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계엄 선포도 몰랐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도 당대표 해보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2010년에 한나라당 당대표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정부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이유로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 시절의 행적을 네. 비판한다. 네. 그것은 본인께서도 정말 억지스러운 비판을 하기 위해서 다 끄집어낸 거라고밖에 네.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아픈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런 면이. 네. 이 방송은 여러분 계엄을 막고 국민의 힘을 정당한 정당으로 살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 바로 여기는 티키타카 쇼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